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 동구문화원의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박재혁 의사님이 부산경찰서를 갔다가 폭탄을 던진 어그일이 바로 오늘 102주년입니다. 우리가 큰 구호로 상상 부산이 낳은 영원한 청년 박재혁 의사의 독립 정신을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성대학 대학원에서 한국학 전공을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2018년에 그 다음에 2020년 5월달에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100주년으로 그때 제가 창립이사로 같이 합류를 했고요. 제 원래 직업은 대우조선에서 특수사업본부에서 제가 정년퇴직을 2020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면 대우조선에서는 왜 이거하고 연관이 없는 한국학을 했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원래 직업은 군함, 잠수함을 만드는 게 제 직업입니다. 36년간 대우조선에서 군함과 이지스함과 그 다음에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석박사 과정을 한국학을 한 이유는 제 아버지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고 난 뒤에는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민족정기 선양을 하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만드는 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지스함, 세 척의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구축함,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의 이원함인 율곡 2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고 2년 동안 마지막에 포항에 가서 동해안에서 2년 동안 시운전을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을 제가 3개를 넣었는데요. 잘 보십시오. 잠수함은 전부 다 독립투사의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최신의 잠수함 장보고3 1번함은 제가 만들었던 도산 안창호함, 뒤에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함은 안무함인데 안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누구냐 하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부사령관으로 국민해군의 사령관을 했던 안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안무함. 세 번째 함은 3번 함은 신채호함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잠수함은 전부 다 독립투사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뒷분에 가서 안창호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해군의 협대 벨트 3개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마크들이 있는 이걸 마침 여기 3개 줄이 있네요. 그래서 이 줄에서 한 명, 이 줄에서 한 명, 이 줄에서 한 명에서 저하고 가장 많이 아이 콘택, 눈을 제일 많이 마주 보신 학생에게 제가 이 벨트 3개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많이 눈을 마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눈을 마주친 분에게 3개를 마지막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제 아버님도 독립운동가라고 그랬는데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내부에 들어가서 이상국, 그 다음에 1인 시위하면은 이렇게 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강의를 들으려면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 목표하고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뭐고 열사는 뭔가? 혹시 여기 의사라니까 사람 병 고치는 의사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박재혁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유관수는 열사지? 이주는 왜 열사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집니다. 근데 의사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에게 공격을 감행한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무장적인 그런 투쟁을 한 분을 갖다가 우리는 독립투사 또는 독립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혁 의사님은 폭탄을 들고 갔기 때문에 박재혁 의사라고 합니다. 열사라는 것은 일본 애들이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고 우리나라를 빼들어가니까 그 어근, 분에 너무 분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결을 했든지 스스로 자결을 하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희생을 하신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은 의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다 열사입니다. 열사 하나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와 열사를 구분해서 그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죠? 같은 뜻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의사와 열사를 구분한다. 자, 그러면은 순국선열, 조금 전에 우리가 묵념을 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묵념했는데요. 순국선열은 뭐냐?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일제감정기 때,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순국하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혁 의사님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은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은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살아계신 분들은 애국지사입니다. 자, 의사, 열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아시겠죠? 목소리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로 또 우리 나뉩니다.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 1945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신 분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두 분은 이제 그룹은 분리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이분들의 예우를 우리 국가는 최대한 예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국립현충원과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여기에 이분들을 모셔드립니다. 박재혁 의사님은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면 순국선열 박재혁의 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현충원이 다 공간이 찾아보니까 두 번째로 만드는 데가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하고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는 평양 대승산에 혁명열사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현충원입니다. 첫 번째 만들었고 여기도 어느 정도 차니까 두 번째 만드는 게 평양 신밀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북한도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을로 쓰니까 선생님 이거 오타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북한에는 두원법칙이 없습니다. 아시죠? 북한에는 이상국이 아니고 리상국입니다. 두원법칙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옵니다. 북한에는 두원법칙이 없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라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표는 독립운동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 그 역사에 대한 팩션화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데서 팩션화라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이 팩션화는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팩션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논술 준비하시는 학생들 있을 텐데 논술에서는 이 팩션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을 지금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팩션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팩션이란 무엇이냐? 팩션이라는 것은 팩트, 사실, 팩트. 팩트와 픽션이라는 것은 허구, 소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갖다가 팩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논술을 작성을 할 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글에 대한 비평을 하시오. 팩션이 우리 사회에 주는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또는 팩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는 논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팩션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 플러스 픽션, 허구, 소설을 합쳐서 팩션이라고 합니다. 팩션. 오늘 여러 번 이야기될 겁니다. 팩션이. 그래서 그 팩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팩션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말했으면은 다음 사람은 그 사람보다도 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은 더 크게 이야기하고 점점 과장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상태까지 나가는 게 팩션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아버님이 낚시 가가지고 오늘 고기를 놓치고 오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은 사실 놓친 고기는 손가락만한 피레미를 놓치고 오셨는데 집에 와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고래 한 마리 놓치고 왔어.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걸 팩션이랍니다. 낚시 가신 거는 사실인데 고기를 잡을 때는 조그만 고기를 놓쳤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를 놓쳤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팩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팩션을 갖다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회심리학에서 집단 극화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좀 더 부풀려야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까지 부풀십니다. 자, 이거의 폐해가 뭐냐면 집단 극화의 폐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읽었던 영웅전, 위인전입니다. 지금은 현재에서는 과거에 쓰여진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읽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이게 우리들한테 좋은 부분보다도 나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면은 위인이나 영웅전을 보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떡잎이 틀렸다. 태어나서 3살 되니까 천자문을 뗐다. 5살 되니까 사서삼경을 읽었다. 7살 되니까 사서삼경을 암송을 했다. 외워서 암송을 하더라. 이런 분들이 위인이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3살 때 천자문 뗄 수 있습니까? 7살에 사서삼경, 그 두꺼운 사서삼경을 다 외워서 암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읽는 순간에 나는 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위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화시킵니다. 심지어 보면은 위인들은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를 가리키면 10개를 깨우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10개를 가르쳐도 시험 치면 1개도 못 맞춥니다. 맞죠? 그러면 뭐합니까? 위인들은 보면 하나를 가르쳐도 9개를 자동적으로 알아가고 시험에 다 맞추는데 나는 10개를 배웠는데도 하나도 맞추기 어려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요즘의 학생들입니다.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자괴감과 실패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혁 의사님도 인간 박지혁 의사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너무 위인이나 영웅화 시키다 보면은 그건 오히려 거부감이 나옵니다. 특히 독립운동사를 보면 가장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고문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뭘 합니까?
독립운동가가 고문을 받으면은 버럭이게 달군 인두를 들고 이리 오면은 이놈들아 인두가 식었다 다시 달고 오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닥쳤다면 인두를 쥐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 죽음을 두려우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일제 고등계 형사 밑에 잡혀서 3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인 저에게 고문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인두가 식었다 다시 달고 오더라 그렇게 말해봐야 안 되잖아요. 아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했어. 그래서 고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알자 하는 게 역사학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단 극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팩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